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30분이 안 돼갖고요. 식사는 아까 맛있게들 하셨다고 하신 것 같고요. 아직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1994년에 이제 IT 개발자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니구나. 91년에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네요. 30년이 넘게 이제 개발이나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저는 코볼이나 베이직 개발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ASP 개발도 하고 JSP, 자바 이런 쪽으로 계속 비주얼 계통 툴들도 써보고요. 많은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형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초창기 한 5, 6년 동안은 개발을 했던 것 같고요.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대기업 SI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그룹웨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KMS, DW, BI, 텍스트 마이닝 이런 쪽을 쭉 하다가 2000년에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선후배들하고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한 지도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표는 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쪽을 다루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K맥이 주최하는 이런 고객센터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것도 아마 제가 2016년에 저희 회사 유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참석을 해서 거의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고객 경험 이런 관련된 주제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에 이제 적용을 하고 이런 경험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주제도 고객 경험을 어떻게 컨택센터 쪽에 잘 활용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갖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스에 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라이브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I 성능 향상 결국은 데이터다. 이렇게 좀 거창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객센터에서 갖고 있는 고객 경험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치 있게 또 우리가 AI라는 것이 상당히 화두인데 그 AI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에서 AI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AI 서비스를 우리 고객센터에 적용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저희 회사도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우리 회사가 왜 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년 동안 이런 고객센터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CR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CX 고객 경험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CX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X 서비스 고객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AI라는 말을 쓰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그 분석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그 서비스 레벨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활용 차원에서 붙게 되면서부터 AI 서비스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왔었고, 뭐 룰 베이스에서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법들이 나오면서 이걸 뭐 총칭해서 AI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GPT 같은 알고리즘을 AI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가 아무리 뭐 알고리즘이 좋고 뭐 서비스나 UX 같은 것이 훌륭해도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심에는 데이터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그 고객센터를 구성을 하면서 가장 코어 비즈니스가 당연히 상담이겠죠. 그 고객 상담사분들과 고객이 접점해서 그 전화, 그러니까 통신, 그러니까 그 전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상담사라는 그 인간에 의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만 그 서비스 되던 시대에서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 디지털 그 매체가 고객을 응대하는 그 비대면 채널의 서비스들을 많이 그 공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도 상담사들이 고객을 그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담사분들한테 어떻게 AI를 통해서 무엇을 지원을 해줄까 하는 쪽에 고민을 하는 것들이 뭐 상담사 쪽의 지원 툴로서 뭐 어드바이저, 어시스턴트, 뭐 QA, 뭐 이런 후처리를 자동화해주는 부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AI가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챗봇 같은 것도 상담사들이 그 고객을 대답해주는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챗봇이나 봇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예전에 이제 품질을 체크해 본다든가 아니면 고객하고 뭐 분쟁이 생겼을 때 다 들어봐야 됐지만 STT라는 기술을 통해서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쪽에 그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이제 제공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KMS 같은 부분, 상담 지식 같은 부분들도 그냥 단순한 검색이 아니고 그 AI 기법을 집어넣어서 그 상담자가 원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플랫한 그 컨텐츠 서비스가 아니고 상담자가 필요한 형태로 이제 그 요약이 되거나 가공이 돼서 AI가 제공을 해주는 쪽의 서비스들을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AI 서비스들이 그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형태로 그 바뀌어서 이제 제공이 되고들 있는데요. 결국 그러한 그 AI 서비스들이 결국 우리 상담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고객 경험을 현재 AI 서비스에 적용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고객 경험이라는 거, 고객센터 차원에서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뭐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고객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고객과 통화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었고 우리 회사의 상담사분 뭐 1000명, 500명, 30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그 안에 고객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고 뭘 원하는지는 이미 경험
경험치를 다 그 통화 내역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AI 서비스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러한 상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뒤돌아보면 사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 회사는 많이들 없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인 그 AI 서비스를 양질화시키고 그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SDT 내용을 잘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맞게끔 데이터가 가공되고 학습돼서 AI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고객 경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험했던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잘 정비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가 활용할 목적에 맞게끔 그 데이터에 의한 AI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AI 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질 텐데 또 그리고 그 AI 서비스가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 건가를 정말 숙고를 하고 심도 있게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AI 비즈니스는 사실은 그냥 그 패션으로 만들고 패션으로 이제 죽어가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그런 그 반복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거는 뭐 저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모두 똑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나 뭐 AI 쪽에 상당히 뭐 힘을 갖고 있는 많은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AI 서비스의 알고리즘보다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전에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특히 지금같이 이제 GPT, 거대 모델, LLM이라는 거대 모델을 활용한 뭔가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 때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 챗GPT가 나온 지 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챗GPT를 거의 다 써보셨죠? 예,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답을 잘하고 이렇게 챗GPT가 훌륭한데 우리 회사에 있는 AI 서비스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챗GPT가 공부한 데이터의 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했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훈련한 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수많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서 그 훈련을 아주 상당히 딥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놀랄 정도로 그 학습을 시킨 엔진입니다. 그 챗GPT를 우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만든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될 때까지 학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AI 서비스가 그냥 챗GPT를 써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우리 회사도 AI를 만들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뭐 가지고 들어온 LLM을 가지고 우리만의 AI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가?
그거는 이제 정책과 보안, 그리고 비용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는 이미 알고리즘이나 모델에서 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이고 누구나가 마음을 먹으면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물론 원천 기술로 접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오픈소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내가 코딩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챗GPT나 뭐 우리 지금 네이버 클로바엑스 SK의 에이다 뭐 이런 것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한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과 방법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저희가 이런 AI 프로젝트에 대한 의뢰도 많이 받고요. 최근에는 LLM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AI를 이제 분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상담의 분류라든가 요약이라든가 뭐 이런 유의코를 잡아낸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GPT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통계 방식에 의한 룰에 의해서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간 저희도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GPT라는 놈이 챗GPT라는 놈이 세상에 나타나면서부터 우리가 구현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다 아는데 왜 너네 솔루션을 갖고 하면 성능이 떨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6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AI를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센터가 해야 하는 상담에 대한 요약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분류 그리고 상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로직들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의 품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화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담했던 내용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담을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0년을 상담을 하셨으면 거의 몇 년 동안을 그 상담을 데이터를 만드는 쪽에 시간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품질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음성을 STT로 바꾸는 기술의 한계, 그리고 STT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목적으로 하는 프롬프트 데이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로 만든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품질의 문제가 생겨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대로 라벨링이 되어서 뭔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데이터를 한 3개월 정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600석을 가지고 있는 상담센터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또 목적으로 하는 분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3개월에 600명이 만들어도 하나의 소분류당 1000개 이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센터의 상담 후처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를 100개 이내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만드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사실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데이터의 품질, STT의 품질도 낮고 라벨링도 안 되어 있고 양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양질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번째가 프로젝트를 보통 1년을 기획한다고 치면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한 4개월. 그리고 그 4개월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정비하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데 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뭐 분류율, 요약률, 뭐 내가 점검률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 다 80%가 넘습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그래서 이제 잘해서 그 시스템을 오픈을 하게 되지만 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을 해서 한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잘 맞던 AI들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재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트레이닝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SI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떤 플랫폼 없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공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가버넌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AI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2년 후에는 그 퀄리티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로직을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기반 기술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게 4번까지는 잘 되던 일이 실제로 그 5번, 그러니까 GPT라는 그 우리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GPT라는 알고리즘과 모델과 그리고 이제 LLM 서비스라는 그런 거대 모델들이 나타나면서 그 예전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제공할 때보다 거의 한 5배, 6배의 그 하드웨어, 인프라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우리가 GPT를 적용을 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학습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러한 급등하는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AI 서비스를 만들 수 없는 실패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으로는 비현실적인 기대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신문 방송이라든가 외부에서 계속해서 좋고 성공하는 사례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권의 행장님이나 대표 같은 분들이 어느 세미나만 한번 갔다 오면 AI를 도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된다는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러한 큰 6가지의 실패의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AI 플랫폼, 우리는 이제 MLOp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플랫폼의 환경 하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품질이 낮은 것들을 어떻게 그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양질화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STT의 품질이 낮으면 STT를 좀 보완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라벨링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양질화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STT들의 분집,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라벨링에서 분집을 시켜서 같은 부분을 묶어내고 사람들이 같은 부분이라고 체크를 했지만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같은 묶음 단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줄이고 고급화시키는 양질화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링도 데이터 양질화의 한 부분이어서 이런 라벨링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몇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AI 서비스의 코어 엔진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 서비스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한 50% 정도의 그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AI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금융권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은 실제로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쪽에서 그 보안 이슈 때문에 그
사실 챗GPT라든가 외부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서비스 공공 같은 데서는 이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부분들을 챗GPT를 활용하시면 가장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서비스 목적에 맞게끔 챗GPT한테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줍니다. 물론 초기에 돈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 LLM 같은 걸 이용해서 또 비슷한 형태로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LLM한테 다시 그 데이터를 뻥튀기 해달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뻥튀기 하는 거죠. 그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론 같은 것들도 실제로 이제 저희 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후미의 데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양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챗GPT는 사실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부족을 해결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이런 데이터도 많이 정비하고 그 양도 충분히 이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자체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들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AI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만들고 말 것이냐, 한 번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특히 뭐 기업 같은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뭔가 컨텐츠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 AI 프로젝트 담당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실제로 프레임워크상으로 쉽게 돌려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게끔 모델의 그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 위고는 모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아라 TA 분석 플랫폼인데요.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AI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서버에 적용을 하고 그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전반적인 그 텍스트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만든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앞에 보시면 주로 이제 AI 서비스를 우리가 고객센터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뭐 대화에 활용을 한다든지 후처리의 분류, 요약, 상담 품질 평가 뭐 이런 쪽에 많이들 활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채널의 서비스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위고는 이러한 그 고객센터나 기업이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조건 GPT라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I를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GPT를 활용하는 분야가 있고 GPT를 활용하면 더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뭔가 AI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걔들은 사실은 보조수단 또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로 전통적인 방식, 뭐 간단한 룰 방식, 뭐 머신러닝 방식, 딥러닝 방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그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GPT를 활용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AI 서비스를 구현하시려면 실제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GP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델을 만드는 그 학습 서버 GP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그 도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가격을 좀 이제
견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GPU 뭐 잘 아시는 뭐 H100이라는 그 GPU가 있는데 걔는 오늘 내가 사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48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밀려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서 제품을 주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제품 그 GPU 그러니까 상담사 한 분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하나를 구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GPU 서버를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그 GPU를 하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하나 있어야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또 새 거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AI 서비스가 좋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요. 많은 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환상이 우리가 챗GPT나 뭐 이런 그 회사처럼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런 서비스는 사실 기업에서 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GPT나 이런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쪽은 거의 준실시간이나 배치성의 업무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 KMS 데이터를 내가 요약을 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상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 고객의 경험을 추출하거나 이렇게 좀 장기간을 갖고 내가 학습을 시켜도 되는 쪽에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요. 실제 서비스 쪽 단에 그 포팅이 되는 서비스는 사실은 LLM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경험치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갖고 실제 구현을 해본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SLLM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말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SLLM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70B 이하의 그 파라메타를 갖고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 SLLM을 갖고 서비스 하려면 예전에 머신러닝이나 롤베이스로 그냥 서비스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비용 부분이라든가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만들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하시면 좋은데 우리 미거는 그런 쪽에 서비스 경험을 많이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타라는 플랫폼과 뭐 이 모타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 상담사분들의 후처리라든가 그 QA 분석이라든가 하는 쪽의 레퍼런스를 저희는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 챗봇이라든가 뭐 이런 상담 대화 서비스 쪽은 사실 저희가 어드바이저나 이런 데 적용을 해봤어도 사실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확장판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지원보 쪽으로 저희가 이제 GPT를 활용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스터 GPT라는 내용이고요.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지금처럼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립니다. 그러니까 PT를 하거나 고객사에 들어가서 경영진을 만나면 저희가 이러한 경험치를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고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의 기대치를 좀 내리고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위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결국 그 사용자의 니즈를 외면한 기술 혁신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뭐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이 AI 서비스를 누가 쓸 것이냐, 고객이 쓸 것이냐, 근데 고객도 외부 고객이 쓸 것이냐, 내부 고객이 쓸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면 AI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 어드바이저 쪽에서 후처리 지원이라든가 KMS 지원 쪽에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극대화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트렌드 분석 쪽에 예전에는 뭐 소셜 분석 같은 쪽에 외부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던 것들을 내부 쪽의 STT 데이터를 이런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서 실제 정형 데이터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보는 쪽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제 제공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후선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고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거 화면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차 타고 오면서 잠깐 본 건데요. 어저께 11월 6일 날 오픈 AI에서 이제 이런 개발자 포럼 하면서 챗 GPT GPT 터보 4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챗봇을 만들고 자기만의 챗봇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요겁니다. 기존의 GPT나 이런 LLM 서비스들이 뭐 3,000자, 빙의 4,000자 뭐 이런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300페이지를 집어넣어도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네이버, SKT, KT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AI는 사실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API를 쓰실 거면 얘를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엘라마2, 라마2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기술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런 챗GPT 오픈 AI에 대응하기 위한 쪽이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X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도 뭔가의 GPT, LLM, 라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전에는 폴리그라시라는 베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엘라마 2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얘가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상용화를 해도 이제 차징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다 풀어버려서 얘를 갖고 이제 상용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엘라마 2를 이용해서 저희 플랫폼에 이제 포팅을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파인 튜닝, SFT라고 하는 슈퍼바이즈의 파인 튜닝을 하고 또 이제 PPO라고 해서 사람이 RLHF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이 있고 상담 이렇게 두 개의 탭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라마2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식도 공부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데이터의 차이겠죠. 근데 GPT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하겠죠. 걔는 이제 최근 데이터까지 다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알고리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넣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에서 배포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엘라마2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구현을 해가지고 얘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근데 이제 얘는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는 SFT라는 과정을 한번 거친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융권 데이터라든가 STT 데이터라든가 이런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데이터를 좀 몇만 건을 이제 학습을 한 이틀 정도 학습을 시켜서 걔한테 일반적인 그냥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알고 있는 대답을 그냥 합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이 저희 고객인데 그래서 기업은행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다운받아갖고 학습을 시켜봤는데 보면 이렇게 아이언뱅크 기업은행 데이터를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이 달라지는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T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샘플, KMS, 여러분들 가면 뭐 상품 소개서라든가 뭔가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문을 내가 지정을 하고, 요것들이 요새 그 벡터DB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은 아까 그 대답보다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상담 지식을 그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한 상담 지식 내에서 답변을 받고 싶거나 뭐 이럴 때 요약된 정제된 문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사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활용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런 제시문을 주고 아까 제가 이제 데이터 품질을 높이거나 어떤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서 뭐 내가 그 제목을 만들어줘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뭐 인사이트 분석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은 STT 분석이고 이쪽은 KMS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 분석했는데 뭐 이 대화를 보면 뭐 이상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얘한테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STT를 갖고 학습을 시키는 학습지 프롬프트가 있었고, KMS 자료를 갖고 KMS 자료 답변하는 그 프롬프트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 STT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보냈을 때는 엉뚱한 대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KMS를 학습했기 때문에 KMS를 이용한 KMS 답변을 해줘 그러면 아마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내가 요구하는 형태로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아까 그 데이터를 제가 뻥튀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내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시문과 어떤 질문지 그리고 어떤 답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장만 있어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GPT나 챗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그 프롬프트 학습할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챗GPT는 아주 양질의, 그러니까 우리가 RHF 학습할 랭킹 1위의 답변을 만드는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오픈소스들은 2, 3, 4, 5위의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런 RHF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학습지의 뻥튀기를 만드는 거고요. 일반적인 SFT 학습지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에 의해서 질답지를 쫙 만드는 과정들이, 저희 모타라는 서비스에서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뭐 엔진을 이용해서 아까 같은 AI를 만드는 과정들이 이렇게 플랫폼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할 것 없이 데이터만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요약이냐 분류냐 뭐 어떤 인사이트를 찾느냐 객체 탐지를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명령어만 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학습지를 갖고 그 데이터 셋들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를 하시면 실제 걔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KMS나 GPT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요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호전환을 할 때 지금까지 했던 상담 내용을 딱 세 줄로 줄여서 저쪽으로 던진다거나 하는 쪽에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로 많이들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활용까지 한번 보셨고요. 정리를 하자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가공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하시면 좋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세상에 널리고 깔려있다. 그래서 기술을 주장하는 회사는 AI를 만들지 마라.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